지금까지는 가상 메모리의 동작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디맨드 페이징과 페이지 교체라는 개념으로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가상 메모리와 관련된 시스템 개념 혹은 용어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재에서 소개되고 있는 스레싱이라는 용어와 메모리 사상 파일, 메모리 맵드 파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싱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어떤 운동 경기에서의 완패 혹은 매질, 몽둥이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스레싱이라는 용어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이 무언가에 의해서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행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때리는 주체는 가상 메모리 관리에서 발생하는 페이지 폴트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라는 용어를 어떤 프로세스가 페이지 폴트를 얻어맞았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혹은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세스들에게 페이지 폴트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세스의 실행보다는 폴트난 페이지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스레싱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페이지 폴트 시 저장 장치로부터 원하는 페이지를 읽는 시간은 프로세스의 CPU와 메모리에서 실행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 프로세스는 실행이 매우 느려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레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원인으로는 컴퓨터 시스템, 특히 메모리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과도하게 많은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많은 프로세스 중에 일부만 메모리 안에 적재되고 나머지들은 저장 장치 안에 수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스케줄링이 계속됨에 따라서 페이지 폴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만약에 밖에서 실제 사용자인 사람이 실행시키는 거라면 사람 눈에 보이게 프로세스의 실행이 느려지니까 사람이 스스로 프로그램의 실행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보다 일반적인 원인을 들어본다면 바로 스케줄링이 될 때에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스케줄러가 CPU의 상태만 보고서 스케줄을 판단하고 메모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스케줄러의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CPU의 이용률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서 CPU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면 스케줄러는 좀 더 많은 프로세스를 실행시켜서 스케줄링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CPU 버스트는 작아서 CPU 이용률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지만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시스템의 메모리의 크기가 적어서 이미 시스템 메모리의 많은 부분을 현재 프로세스들이 다 점유하고 있게 된다면 새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은 충분한 만큼의 메모리를 할당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들의 페이지 폴트 레이트가 높아지고 해당 프로세스는 페이지 폴트 서비스를 하느라고 CPU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다시 CPU 이용률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CPU를 사용하지 못하고 페이지 수합인을 기다리는 웨이팅 상태에 있기 때문에 CPU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또 스케줄러는 역시 CPU 이용률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니까 아직도 CPU가 수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용량이 더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더 많이 실행시키려고 스케줄 작업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의 메모리 점유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스케줄러가 CPU 이용률만 보고서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더 많이 실행하려고 할 때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메모리 폴트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메모리 폴트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프로세스들이 CPU를 쓰지 못하니까 또 CPU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페이지 폴트 레이트가 어떤 시스템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증가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스트레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이 바로 이러한 스트레싱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 즉 멀티 프로그래밍의 어떤 정도가 커질수록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같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세스의 개수가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각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메모리 프레임의 개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각 프로세스는 페이지 폴트를 맞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프로세스들은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웨이팅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CPU 활용률은 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러가 CPU 활용률만 보고서 판단하게 된다면 CPU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페이지 폴트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CPU 활용률은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은 너무 많은 이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IO가 과도하게 많아지고 각 프로세스들은 실제 자기가 실행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되는 스케줄러가 CPU 유틸라이제이션만을 보고서 맹목적으로 프로세스 개수를 계속 증가시키는 이러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잘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때 페이지 폴트가 증가하게 되고, 이때 새로운 프로세스들의 실행을 계속 허용하다 보면 페이지 폴트가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악순환하면서 순식간에 과도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싱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CPU가 여유롭게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들의 실행이 많이 지연되는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스트레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프로세스에게 보다 신중하게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실행을 허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스트레싱을 방지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시스템에 매우 큰 메모리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한정된 자원이고요. 또 메모리가 크다고 할지라도 또 그만큼 많은 프로세스를 실행해서 메모리의 부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 적합한 해결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또 다른 간단한 방법으로는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프레임을 일단 할당을 하고, 그 프로세스가 가진 프레임은 다른 프로세스의 페이지 폴트 때 교체를 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 교체라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각각의 프로세스는 일정한 수만큼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스트레싱 상태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충분히 많은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면 제한된 메모리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가 작아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극복하고 조금 더 많은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면 뒤에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은 충분한 프레임을 할당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스트레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정된 메모리 자원을 보다 많은 프로세스에게 효율적으로 할당함으로써 프로세스들이 잘 실행되도록 하는 메모리 할당 문제의 연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각 프로세스가 필요한 전체 메모리량 대신에 일부분만을 할당하고도 페이지 폴트의 확률이 전체를 할당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메모리 할당 기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수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시킴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싱 상태로 쉽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은 프로세스의 전체 메모리 영역 중에서 그 일부라는 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세스의 메모리 참조 형태를 잘 관찰해 보면은 메모리의 참조 지역성이라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역성, 로컬리티 특성을 잘 활용하게 되면 프로세스의 일부분만을 메모리에 할당하고 적재하는 것만으로도 페이지 폴트의 개수나 확률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메모리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성이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어떤 특정 메모리를 참조하게 된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가까운 미래 동안은 현재 참조하는 메모리나 그 근처에 있는 메모리를 계속 참조한다라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런 특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그 함수의 로컬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스택 영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다른 함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스택의 메모리 영역은 참조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GCC라는 실제 프로세스의 메모리 참조 패턴으로부터 메모리 참조에 로컬리티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쭉 실행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참조하는 메모리의 위치를 점으로 찍어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특정한 메모리 위치는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참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로컬리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일정한 시간 동안, 여기서도 일정한 시간 동안 연속된 메모리들이 계속해서 참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시간 동안에는 이 근처에 메모리들이 참조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참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로컬리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로컬리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에 해당하는 일부의 페이지들만 가지고서도 일정한 시간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는 메모리 페이지 폴트 없이 메모리 참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드 실행이 더 진행돼서 참조되는 메모리의 지역을 벗어날 때 그때만 메모리 폴트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상 메모리에서의 디맨드 페이징이라든가 캐시 메모리를 사용할 때 페이지 폴트 레이트 혹은 캐시 미스 레이트가 0.1%보다 더 작은 값으로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디맨드 페이징이나 캐시 메모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효과적으로 동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세스의 로컬리티 특성을 잘 활용해서 현재의 지역성에 해당하는 일부 페이지만 잘 메모리에 할당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각 프로세스가 필요한 충분한 크기라는 것을 일부로서 실효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많은 수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페이지 폴트를 최소화해서 스트레싱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업 집합 모델, 워킹 셋 모델이라는 것은 운영체제가 메모리 관리를 할 때 바로 이 지역성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프로세스의 전체 메모리를 다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할당하게 될 텐데, 그때 프로세스의 전체 영역 중에서 이 부분 이렇게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성 특성을 잘
고려해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이전에 실행된 일정한 메모리 참조만을 워킹 셋이라고 구별하고 그 워킹 셋을 메모리에 할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실행이 진행됨에 따라서 워킹 셋도 내용이 변하게 될 텐데요. 이때는 과거의 전체 메모리 참조가 아니라 일정한 구간만큼의 내용만을 워킹 셋 윈도우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을 계속 이동해 가면서 워킹 셋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워킹 셋에는 현재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필요한 지역성에 해당하는 메모리 페이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를 최소화하면서 메모리 참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워킹 셋이 변할 때, 즉 워킹 셋 윈도우가 이동을 할 때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워킹 셋에 따라서 메모리 프레임을 할당하게 되면 페이지 폴트가 균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부분에서 페이지 폴트가 쭉 발생을 했다가 한동안은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고 또 한 번 페이지 폴트가 많이 발생했다가 또 페이지 폴트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워킹 셋이 이동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워킹 셋이 이동할 때 새로운 페이지들이 이 워킹 셋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페이지 폴트가 증가되는데 일단 이 워킹 셋에 해당하는 페이지들이 다 메모리 프레임에 할당된 이후에는 페이지 폴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메모리 참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워킹 셋 모델에 따라 메모리를 할당하는 경우에 워킹 셋 윈도우가 크다면 메모리 폴트의 확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워킹 셋 윈도우를 키우게 되면 전체적인 메모리 요구량이 커지기 때문에 또 메모리 사용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아무튼 적정한 수준에서 워킹 셋 크기를 정해서 워킹 셋 모델에 따라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면 시스템에 전체 필요로 하는 메모리 요구량을 프로세스 각각의 전체 메모리 크기가 아니라 워킹 셋의 크기만으로서 메모리 요구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하면서도 페이지 폴트의 확률을 낮추어서 스트레싱을 방지할 수 있는 꽤 효율적인 메모리 할당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사상 파일이라는 개념은 파일 입출력의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서 저장 장치에 있는 파일을 프로세스의 논리 주소 공간에 연결시켜 놓고서 주소를 이용해서 그 파일에 대한 데이터 읽기와 쓰기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파일 입출력은 read, write와 같은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시스템 호출을 하기 위한 과정과 또 사용 유저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를 시스템 호출을 위한 커널 메모리 공간으로 복사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시간 이외에도 시스템에서 그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메모리 사상 파일과 같은 방식으로 파일을 메모리 공간에 연결시켜 놓게 되면은 프로세스는 특별한 시스템 호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알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갱신하거나 읽어봄으로써 직접 파일에 대한 입출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호출 방식보다 보다 빠른 속도로 파일 입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부가적으로 파일이 사상된 메모리 주소에 데이터를 적게 되면 그 데이터를 별도로 어떤 파일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일정한 시간마다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이런 동작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의 내용을 긴급한 상황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파일에 저장할 수 있는 이러한 백업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일의 메모리 사상이 실제로 구현될 때는 디맨드 페이징과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파일의 전체 내용이 한꺼번에 메모리를 할당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게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만 할당받은 이후에 파일의 특정 위치를 읽거나 쓰게 될 때 실제로 메모리 프레임을 할당받아서 적재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메모리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백업되는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은 실제 이 구현된 운영체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버퍼링 등의 영향이 가미될 수 있는데요. 내가 그 파일이 사상된 메모리 영역에 값을 썼다고 해가지고 즉시 저장 장치에 있는 파일에 그 내용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메모리 사상 파일을 이용하게 되면은 프로그래머, 즉 프로세스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공유 메모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같은 파일을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메모리 사상을 하게 되면 각각의 프로세스가 접근한 그 메모리가 같은 파일을 접근하게 되므로 두 메모리는 실질적으로 같은 물리 메모리 프레임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메모리 사상 파일을 이용해서 메모리 공유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저장 장치에 있는 파일이 페이지 단위로 쪼개져 가지고서 메모리에 실제 적재가 되고 그 적재된 메모리는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프로세스에 사상된 메모리 주소로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리드 라이트 같은 시스템 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영역을 읽거나 씀으로써, 즉 이 메모리를 1번이 가리키고 있는 이 메모리를 씀으로써 실제로 그 데이터가 저장 장치에 있는 이 파일의 이 위치에 적혀지는 또는 이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또 다른 프로세스가 같은 이름의 파일을 메모리 사상하게 되면은 이때는 메모리 사상을 처리하는 이 커널 서비스가 같은 파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다가 이 파일을 사상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상되어 있는 이 메모리 페이지들 메모리 프레임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프로세스에게 페이지 탭을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프로세스가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서 접근하는 주소로 같은 실제 물리 프레임을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을 제외해 놓고 보면은 마치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입장에서 좀 더 번거로운 메모리 공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어떤 같은 이름의 파일을 사상하는 작업만으로도 공유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사상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파일 입출력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커널과 사용자 프로그램 사이에 리드 라이트를 위한 데이터 복사가 없어지고요. 또 시스템 호출을 했을 때 일어나는 커널과 사용자 프로세스 사이에서의 어떤 문맥 교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빠르게 파일 입출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한 좀 전에 바로 살펴봤던 것처럼 프로세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쉽게 메모리 공유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입출력이 빠르다라는 것과 같이 연동되는데요. 파일의 내용들을 계속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입출력하고 싶을 때 seek라는 시스템 콜을 역시 사용했었는데 seek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메모리 주소 값만 점프해서 접근함으로써 파일의 다른 영역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의 위치 이동이 훨씬 빠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일 입출력이 아니라 내가 어떤 메모리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장 장치에 있는 파일에 연결시켜 놓게 되면은 그 내가 접근하는 메모리의 데이터가 어떤 적절한 버퍼링 시기에 따라 가지고서 저장 장치에 자동으로 백업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갑작스러운 중단에 의해서 데이터가 사라지는 이런 문제를 또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메모리 사상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추가의 커널 자료 구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건 크지 않지만 또 다른 한 가지 메모리 낭비 요소가 생기는데 메모리 사상하는 것이 디멘딩 페이징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 사상의 단위가 한 바이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단위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보통 4KB 이니까 4KB보다 작은 파일인 경우 혹은 그 끝이 4KB의 단위로 딱 짜투리가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짜투리와 짜투들에 의해서 메모리가 낭비될 가능성이 생기는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메모리 사상 파일은 조금 더 장점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좀 파일 입출력의 성능을 높인다거나 파일을 좀 더 쉽게 사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히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메모리 공유를 하고자 할 때, 이런 등등에서 메모리 사상 파일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mmap이라는 함수는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메모리에 사상하기 위한 시스템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map은 인자로서 파일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리턴 값으로서 어떤 메모리 주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일이라는 것을 제외해 놓고 보면은 이 mmap의 결과는 프로그램에게 메모리 주소 하나를 넘겨주는데, 이것은 마치 malloc, 메모리를 다이나믹하게 알로케이션 한다든가, 우리가 shared memory get을 통해서 shared 메모리를 갖게 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어떤 메모리 주소 하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메모리 주소에 대해서 read, write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여기서 mmap에서 지정한 특정한 파일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동작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이 연결되는 메모리의 위치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메모리 매핑 리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힙과 스택 사이에 있는 메모리 위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유 메모리를 만들었을 때도 이 영역에 할당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써서 다이나믹하게 링크를 했을 때 쉐어드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함수들이 위치하는 곳도 이 메모리 매핑 리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사용법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인자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자가 포인터로 주어져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 주소에다가 파일을 사상해라 라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지정한 이 주소는 파일을 사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null 포인터인 0인 값을 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 호출이 커널이 알아서 이 그림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어떤 위치에 파일을 연결시키고 그 주소를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상될 파일을 가리키기 위해서 내가 이미 오픈한 파일의 파일 디스크립터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offset과 length를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파일 전체를 사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offset, 파일의 어떤 위치에서부터 얼마만큼의 길이까지만을 사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IO하는 그 위치에, 파일의 특정한 위치만을 메모리에 사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protect라는 인자는 접근 모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사상된 메모리 영역에 read 할 수 있는지, write 할 수 있는지, 실행할 수 있는지 등의 접근 상태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flag라는 인자는 사상된 메모리 영역의 공유 여부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같은 파일에 대해서 mmap을 실행할 때 map shared라고 지정하게 되면은 실제 물리 메모리에 같은 공간에 할당되어 있는 프레임을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mmap 함수를 이용하는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이 강의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예제를 실행해 봄으로써 여러분이 파일이 메모리에 이렇게 연결이 사상이 되어 있을 때 메모리 연산만으로 파일에 그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살펴보기 바랍니다.